자, 2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장은 세포 생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세포는 원래 작은 구간을 의미하고 살아있는 생물체의 구성과 기능, 유전상의 기본이 되는 단위죠. 생명현상, 즉 대사, 성장, 분열, 분비, 운동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원형질로 되어 있죠. 세포가. 세포 중에 핵이 있는 세포가 진핵세포고요. 핵이 없는 세포도 있습니다. 핵이 없는 세포는 원핵세포라고 하죠. 세균과 같이 원시적인 생물을 원핵세포라고 합니다. 단세포와 다세포가 있죠. 일반적인 생물체는 다세포죠. 거의 다세포의 생물들은 일반적인 생물이 다세포가 되겠습니다. 세포는 상호 연관성을 맺고요. 세포의 기초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진 게 기관이 되고요. 기관 계통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생명체를 유지하려면 모든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해야만 생명체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사람 세포는 성인의 경우 한 약 60조에서 100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포의 구조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구조가 전자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세포의 구조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세포생리 두 번째 시간에는요. 세포의 구조를 볼 거예요. 세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보시면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의 구조에는 제일 바깥층에 보시면 바깥층은 세포막이죠.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은 세포질입니다. 세포질. 그리고 이 구처럼 생긴 모양이 있죠. 얘는 핵이죠. 핵. 그래서 이 시간에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세포막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세포질 안에는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지 또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핵은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세포라고 했죠. 세포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지금 보는 화면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현미경 발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겉에 있는 것들이 세포막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포막을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구조에서 세포막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의 구조 지금 나와 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막은 내부 구성물과 바깥쪽을 분리하는 벽을 형성하죠. 선택적 투과성도 갖죠. 전해질과 수용성 물질이 통과하는 경로를 제공해요. 세포막이. 그리고 세포 사이의 교신을 담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은 세포막과 핵 사이에 있는 모든 세포 구성물들이 세포질입니다. 세포질 안에 있죠. 구성물들은. 그리고 세 번째는 핵. 세포의 구조적 기능적 특징을 제어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핵은 그리고 DNA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알아보는 거는 세포막입니다. 셀 멤브란스죠. 세포막의 구조는 세포막은요 세 층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세포막은 바깥쪽에 아주 얇은 테두리를 형성하죠. 바깥층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결합된 물질이죠. 그리고 중간층이 지질 분자입니다. 그리고 속층이 단백질로 또 되어 있죠. 자, 세포막의 화학 성분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포막은
단백질과 지질과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단백질에 대해서 볼 건데 단백질은 60에서 70%로 세포막은요. 단백질이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죠. 바깥층과 속층에 대부분 당단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단백질과 지엽 단백질이 있습니다. 일체 단백질은 세포막을 관통하는 수용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온과 포도당 요소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지엽 단백질은 대부분 세포막 속층에 연결되어 가지고요.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효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지질은 세포막에 함유되어 있는 지질은 약 20에서 40%로 있고요. 지질은 인지질이 있고요. 당지질이 있고 당지질이 있습니다. 자, 인지질은 지질량의 약 70%를 차지하죠. 인지질은 물질의 선택적 수송에 관여하고요. 지질에 녹을 수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쉽게 통과하고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핵산 분자 같은 이온과 같은 수용성 분자는 수송을 제한합니다. 보시면 지질은 이게 세포막의 구조인데요. 세포막의 구조인데 지질은 양쪽에 이렇게 노란색 동그란 거 보이죠? 양쪽 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단백질입니다. 아니 지질입니다. 이중층이 되어 있죠. 지질은. 인지질이 약 70%,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자, 다음에 당지질. 당지질은요, 지질에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적혈구 막에서 있는 당지질은 혈액형을 결정하는 적혈구 응집 반응의 주된 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있죠. 전체 지질량의 약 25%를 차지하죠. 수용성 물질이 세포막을 지나서 이동할 때 속도를 결정하고요. 유동성을 조절해가지고 수용성 물질의 세포막 통과를 제한합니다. 탄수화물이 있죠. 탄수화물. 세포막은 단백질이 있고 또 지질이 있고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세포막이 약 1에서 5%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당단백과 당지질의 형태로 바깥층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체 단백질이 이렇게 지금 여기 노란 거 위에 아래에 있는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서로 맞붙여 있죠. 여기는 아까 보셨던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전체의 지질의 70%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인지질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얘네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죠?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얘네들은 일체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인지질의 가운데서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일체 단백질이고요. 지엽 단백질은 그 세포막 안쪽에 이렇게 바닥 쪽에 인지질의 바깥 표면에 이렇게 있는 게 지엽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지질의 머리고요. 여기는 인지질의 꼬리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해서 인지질이 마주치고 있고요. 이 단백질은 이렇게 관을 이루죠. 그리고 이게 화살표가 안 보였네요. 자, 보시면 큰 세로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단백질입니다. 일체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지질층에 인지질의 아래쪽에 있는 게 지엽 단백질이고요. 보시면 인지질의 머리, 그리고 꼬리고요. 꼬리가 이렇게 두 층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정자처럼 생긴, 여기 보시면 정자처럼 생겼죠. 정자 꼬리처럼 생긴, 이렇게 보면 정자 모양처럼 생긴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보이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당지질이죠. 당지질은 탄수화물하고 지질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콜레스테롤이죠. 아까 얘기했던 콜레스테롤. 세포막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세포 바깥과 안쪽을 경계하고 있고요. 세포막은 세포의 내용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중막이죠. 그리고 이 세포막을 통해서 대사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양물질이나 가스, 노폐물들을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장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를 보호하고 있죠.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세포막의 일반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물질을 운반하는 수송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세포막은 대사와 성장 과정에 필요한 물질을 선택적으로 운반한다고 그랬습니다. 운반계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항상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세포막도 항상성을 갖는 거죠. 외부 변화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효소, 단백질에 의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 세포막의 당지질이 세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지자가 됩니다. 인지질 바깥에 아까 보시면 콜레스테롤이 당지질이라고 했죠. 탄수화물이 이렇게 보시면 인지질이 여기에 있잖아요. 인지질이 있는데, 인지질이 이중층인데, 바깥쪽에, 지금 이게 바깥쪽이죠. 바깥쪽에 이렇게 당지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당지질이 세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지자가 된다고 합니다. 간판이죠, 간판. 간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포의 결합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특정 물질을 결합하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보호하죠. 막이니까. 자, 그리고 세포막 안쪽에 있는 곳이 세포질이죠. 세포질이 세포막과 핵 사이에 있는 세포의 기질을 말하죠. 원형질이라고도 합니다. 생명 현상의 기본 특성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원형질은 물, 전해질,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 기질은 세포 기질은 세포의 바탕질입니다. 세포 내액이라고도 불리죠. 점성질 액체로 이온, 영양,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및 다른 작은 분자를 포함한 많은 용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포 기질에서. 그리고 포함물들이 있죠. 어떤 특정한 세포의 세포질 내에 저장 상태로 있는 일시적 성분을 말합니다. 포함물의 예로는 색소를 저장하는 멜라닌 색소 같은 거 있죠. 단백질 결정체나 글리코겐과 중성 지방 같은 영양소도 포함물에 속하죠. 그리고 세포 소기관이 있죠. 아주 중요한 거죠. 세포 소기관. 세포 소기관은 독특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잘 배열된 구조로 작은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아까 세포의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세포의 사진이죠. 세포의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세포의 소기관들입니다. 소기관들, 중심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세포의 용해소체, 이런 것들이 다 세포의 소기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포 소기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 세포 소기관을 알아볼 건데요. 세포 소기관 중에 중요한 기관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죠. 살입제. 미토콘드리아는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주요 기능이 미토콘드리아가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인지질, 푸린, 콜레스테롤, 피리미딘 등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자, 세포막을 통해서 능동적 운반도 하죠. 한 20%의 주요 기능이 단백질의 합성의 기능이 75%라면 세포막을 통해서 능동적 운반을 한 20% 정도 하죠. 근육의 수축에도 작용을 하고요. 신경 자극 전도도 하죠.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움직이는 장기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체는 운동이 많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곳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정자 꼬리나 근육 같은 데는 많이 있죠.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ATP를 합성하죠. ATP를 만들어냅니다. 사립체에서. 자, 이제 세포질 그물이죠. 세포질 그물. 과립세포질 그물과 무과립세포질 그물이 있죠. 과립세포질 그물은 막의 바깥면에서 리보솜이 붙어 있고요. 핵 가까이에 있습니다. 리보솜이 붙어 있는 걸 과립세포질 그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과립세포질 그물은 리보솜이 없고 세포막 가까이 있고요. 과립세포질 그물은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고 있고 무과립세포질 그물은 지방 대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세포질 그물 ER이라고 하죠. ER. 자, 소포체 이렇게 생겼죠.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져 있는 거를 과립세포질 그물이라고 하고요. 저 리보솜이 없는 세포질 그물을 무과립 세포질 그물이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리보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골지체 보겠는데요. 골지체는 세포질 그물과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고요. 농축하고 저장, 분비 기능을 한답니다. 당단백질 합성한 뒤에 세포 바깥으로 분비될 때까지 저장을 한다고 하죠. 주요 기능에는 골지체는요, 당단백질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당단백질을 형성하고요. 단백질을 형성하죠. 또 지방을 혈액 속으로 방출시키죠. 혈액 속으로 방출시키는 역할입니다. 자, 리보솜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리보솜을 형성합니다. 결합 조직 세포의 생산을 촉진시키죠. 자, 골지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골지 복합체가 있고 골지 소포가 있고 분비 과립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현미경의 발달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심체입니다. 중심소체라고 하죠. 중심소체는 새로 형성된 딸세포에서 DNA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배치시키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살아있는 세포에서 볼 수 있는 직경이 한 0.5 나노미터의 원통형의 소체입니다. 분열할 때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죠. 얘기했던 이제 딸세포에서 DNA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배치시킨 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자, 중심체는 이렇게 생겼죠. 보시면 그림 24페이지에 2-6
육에 있는 그림이죠. 자, 그리고 용해소체 리소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용해소체는 골지체에 의해서 형성된 한 겹의 막주머니고요. 노폐물 및 섭취한 거대 분자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혈구와 대식세포에 많이 있다고 하죠. 이 효소가 단백질, 지방, 다당류, 핵산과 같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들로 분해한다고 합니다. 리소솜은 노폐물을 소화하고요, 제거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포의 청소부라고도 불립니다. 세포의 방어 기전을 나타내는 곳이 되죠. 자, 주요 기능이 물질의 소화, 그리고 자가 소화, 세포 내 소화, 생리 활성 물질을 제어하고요. 세포 바깥 물질을 분해합니다. 세포 소화하죠. 자, 리소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핵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DNA 정보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죠. 핵에서는. 핵은 분열하는 세포에는 반드시 존재하고요. 적혈구와 혈소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핵이 세포 활동의 핵심적인 유전 정보인 DNA를 다량 포함하고 있다고 하죠. 세포질 속에서 단백질 효소의 특성을 조절하고요. 세포질의 활성화에도 관여합니다. 주성분이 뭐냐면 염색질이죠. 염색질. 주로 핵산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백질 분자가 결합되어 있죠. 핵도 이렇게 구성을 보면 핵막이 있고요. 우리 세포에 세포막이 있었던 것처럼 핵막이 있고요. 핵소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DNA라는 염색질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구조를 갖습니다. 핵은. 자, 핵의 기능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핵의 기능. 먼저 세포의 조절센터죠. 핵은 세포 내에서 대사를 조절하고요. 세포 분열의 역할을 하죠. 단백질을 합성에 의해서 세포의 성장과 분열의 관계를 합니다. 유전인자의 정보센터로 DNA를 갖고 있죠. 그래서 유전적 특질을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핵에도 이렇게 핵에는 이렇게 핵콩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이 슝슝 나 있죠. 또 구 형태로 공처럼 생겼고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죠. 염색체가 안에 있고 인도 있죠. 핵소체입니다. 그리고 염색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핵이 생겼죠. 자, 핵막을 보면 핵막은 세포막하고 비슷하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막도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세포막도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핵과 세포질 사이에 물질의 출입을 제어합니다. 핵이. 그리고 아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그랬죠. 핵구멍은 핵막 전체에 걸쳐 가지고요. 이중막의 융합 영역을 침투하는 열린 통로가 됩니다.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분자나 단백질, RNA 등이 통과된다고 합니다. 물질 교환의 통로가 되고요. 핵막의 주요 기능은 유전자를 보호하고 유전자 복제나 유전 정보의 전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핵막은 핵과 세포질 사이에서 물질 교환을 하고요. 핵 내 물질을 감싸고 있죠. 세포막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핵을 보시면 전자현미경으로 본 세포질과 핵입니다. 핵소체가 이렇게 핵소체가 가운데 이렇게 있죠. 보시면 이게 핵소체입니다. 핵소체. 그리고 핵막이 이렇게 이중 핵막으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형질도 있을 거고요. DNA도 있을 거고요. 세포 핵의 구조입니다. 세포 핵. 자, 핵소체, 핵인 안에 있는 구 형태였죠.
핵소체는 핵 내에서 구형체인 하나 이상의 짙게 염색된 부분이었죠. 핵소체는 RNA, 효소, 다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을 생산하는 기능을 합니다. 모든 세포는 핵소체를 포함하고요. 존재 여부와 개수는 세포의 단백질 합성의 활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단백질을 많이 생산하는 신경세포는 핵소체가 많고요. 정자세포는 단백질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핵소체가 없습니다. 아까 미토콘드리아는 정자 꼬리에 많다고 했죠. 자, 핵이 이렇게 생겼죠. 핵인이라고 했고요. 염색체, DNA, 그리고 단백질이 있고요. 핵공, 이렇게 구멍이 뚫린데 물질이 출입하고 통과하죠. 이거는 또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그리고 리보솜을 생산한다고 했죠. 핵액은 영양분, 노폐물, 물질 대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염색질입니다. 염색질에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전적 특질을 결정하는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죠. 염색질에는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염색질이 이렇게 접혀진 섬유 모양으로 나타나죠. A와 B가 휴지기 염색질이고요. C는 중기 염색제죠. 보시면 핵산입니다. 세포 속에 함유되어 있는 핵산은 단백질 합성과 유전에 관여한다고 그랬죠. 핵산은 DNA와 RNA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핵 속에 있는 핵산이 주로 DNA이고요. 세포질 속에 있는 핵산은 RNA입니다. 자, DNA와 RNA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DNA는 염색체의 유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RNA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고 그랬죠. 이제 제가 또 아까 봄 얘기를 했었죠. 첫 시간에 봄에는 새싹이 돋죠. 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새싹 같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생 중에서 지금 1학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새싹 같은 학년이죠. 지금 많은 꿈과 많은 영양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씨앗인 거죠. 씨앗에서 싹이 움튼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런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새싹과 같은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꿈과 희망을 용기를 잃지 말고 항상 인내하고 젊은 그 시절 아름다운 그 봄 같은 시절을 잘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항상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네, 새싹 같은 여러분들을 정말 다시 얼굴을 보고 싶은데요. 새싹 같은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네, 이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세포 생리에서 다음 시간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았고요. 공부하기 힘드시죠?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니까 머릿속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실 건데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뭔가 체계가 또 잡힐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